자, 오늘은 단원을 바꿔서 이 단원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는 각에 대해서 하는 단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그래서 각이 무엇인가? 앵글. 무슨 각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각이 뭐냐? 그러면 각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시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을 이루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요게 각이에요. 각이라 하는 건 도형이다. 그럼 도형이라면 사각형 같으면 넓이, 모음 같으면 지름의 둘레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도형도 도형이긴 한데 요게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렇죠? 요게 재보면 얼마일까?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각의 크기라 그래요. 그래서 각이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 도형이 각이고, 그다음에 30도 뭐 이렇게 말하면 30도 이렇게 말하면 또 45도 이렇게 말하면 45도 이렇게 말하면 각의 크기가 45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과 각의 크기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각을 정의할 때 각은 시점이 같은 시작하는 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이 필요한데 그 두 개의 반직선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시초선이라고 그러고요. 그 나머지 하나를 동경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시초선은 픽스할 거, 고정할 거라 이 말입니다. 고정할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많이 할 거거든요.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많이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우리 X축이 시초선이다. 반직선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X축을 시초선으로 두고 나머지 한 개 동경만 나타내면 이제 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경으로서 우리가 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동경으로서 각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뭐냐 그러면 이 동경과 각이 완벽하게 1대1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45도라는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45도. 그럼 45도라는 각이 주어져 있으면요. 45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각이 주어지면 이 동경은 하나밖에 안 주어진다.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하면은 여기 45도 같으면 이게 y equal x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동경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거꾸로 이번에는 y equal x라는 이러한 동경이 주어졌다 칩시다. 동경이 주어졌다 치면은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몇 도냐라고 물으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45도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45도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벌어진 정도라는 것이 한 바퀴 돌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또는 두 바퀴 돌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바퀴 돌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거꾸로 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경이 주어지면 각이 하나로 결정이 여러 개가 나온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개가 뭐 어떠한 여러 개가 자기 마음대로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을 가지면서 나오는데 한 바퀴 차이가 나니까 각으로 따지면 몇 바퀴 차이가 난다? 360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5도도 되지만 45도 더하기 360도 될 것이고 45도 더하기 720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동경이 주어지면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하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 각이 주어졌을 때는 다시 말하면 각이 주어지면은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45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동경이 주어지면 이 동경이 주어졌을 때 이 동경에 나타내는 각이 몇 개냐라고 물으면 그때는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 이렇게. 그래서 이 여러 개들의 집합 이렇게 좀 이랬다 뭐라 일반각이라고 그래요. 일반각이라 그러고 집합이에요. 집합. 그 다음에 이 원소를 갖다가 특수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수각은 얘도 되고 각각이 특수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일반각을 이렇게 집합으로 쓰기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냐 그러면 이렇게 45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를 쓰는 거죠. 이제 이랬으면 자체가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합. 특수각은 45도 이거 특수각. 그 다음에 45도 더하기 360도 이 특수각. 그래서 일반각은 집합이고 특수각은 집합이 원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한 개 놓친 게 있는데, 각을 잴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쟀죠. 각도 이제 우리가 방향을 줄 거예요. 방향을 줘서 부를 정할 건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갖다가 플러스라고 그래요. 반시계 방향. 이왕이면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지 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 이렇게 위쪽으로 튀어나오도록 오른나사의 법칙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그러고,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음의 방향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일반각 할 때 45도 플러스 360도지만 45도 마이너스 360도, 45도 마이너스 720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각으로 표시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녀석도 역시 각각은 뭐가 될 수 있다? 특수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각이라 하는 것은 시초선과 동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한 말이었으면 X축을 할 거다 이 말이죠. X축 할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이 플러스 방향, 이렇게 가는 것이 마이너스 방향을 할 거다. 맞죠? 그다음 이게 동경인데, 각이 주어지면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경이 줬을 때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몇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여러 개의 전부 다 집합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일반각이라고 그런다. 일반각이라고 그러고, 그 일반각의 원소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특수각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일반각을 표시할 때는 집합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집합규를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래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은 45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바 n은 정수.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는데, 조건 제시법을 표시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얘만 가져와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일반각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